나경원 대표께서 바른미래당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스토커 노릇을 계속한다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을 예,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야권이 그런데요. 어떻게 계산기들을 두드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취재를 하고 있는 정유경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몇 차례 좀 출연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왜 그리 빼신 거죠? 아, 일단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혹시 한겨레 라이브 출연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취재가 힘들거나 그런 문제가 뭐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분들 잘 안 보시죠? 그래서가 아니라 이게 네. 제가 이제 좀 그 유튜브형 기자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옛날 팟캐스트는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좀 부담 없이 뒷얘기 풀어내고 좀 농담도 하고 이런 건 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한겨레 라이브 좀 보니까 약간 좀 굉장히 한겨레 정론 집필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공식적으로 신뢰를 잃지 않아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시청자들이 노잼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뢰성을 해치지 않을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부담이 됐습니다. 재밌는 것과 신뢰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정 기자의 출연을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터뷰, 중앙일보죠?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유승민 의원한테 함께 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네.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통합의 주체로 앞서서 지목을 하면서 서울에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아직 같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네. 출마 예상 지역까지. 네네. 네. 그러면서 또 통합을 안 하면 네. 우리 당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네. 아주 작정을 하고 던진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간절하게 얘기는 했는데 네. 사실 이런 일은 좀 조용히 추진을 하거나 어느 정도 성사가 됐을 때 빵 터뜨리거나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건 대단히 이례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일단 유승민 네. 전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서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전화를 나눈 적도 네. 없다. 저 사실무근이라고 전화를 얘기를 했을 수 했고 있죠. 뭐. 전화한 적도 네. 없다고 일단 본인은 네. 부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기자들이 지금 저희 장나래 기자도 가서 의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자기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러고 지금 인터뷰도 전부 거부를 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 관계자 네. 쪽에서는 좀 약간의 살짝의 약간 무례하다, 불쾌하다 뭐 이런 건가요? 불쾌감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아하던가요?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고. 좋아하는지도 아닌 것 같고요. 그 인터뷰 내용 보면 유승민 이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몇 분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유승민 의원이 더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손학규 대표가 나가야 바른미래당이 정리가 될 거다. 그때가 돼야 유승민 의원이 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한마디로 손학규 대표를 보내고 쫓아내라. 와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가지고. 쫓아내고 그 당은 통째로 가져와라 뭐 이런 거 그렇게 아니에요? 들릴 수 있는 거죠. 네. 당대당 통합의 수순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예.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말하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리고 또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호출을 했습니다. 예.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거기까지도 통합 대상이다 이렇게 예. 말을 하면서 굉장히 그림을 크게 그렸죠.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어떤가요? 정계를 은퇴한 상태로 봐야 되나요? 당적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은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잠정 독일에서 중단, 정치 독일에서 활동을 이제 중단한 공부를 하고 상태. 있는 중이고 예. 원래는 9월 정도에는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측근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9월이면 멀지 않나요? 다음 네, 달이네요. 그렇죠. 근데 네.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바른미래당이 좀 복잡하니까. 네, 지금 보시다시피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대표가 당권을 물러날 네.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뭐 손학규 대표가 바른정당계가 네. 문제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는 원래 독일에서의 부상을 갖고 예. 멋있게 이렇게 딱 들어와서 비전을 딱 보여주려고 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리더십 논란, 책임, 손학규 대표의 연관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좀 약간 모양이 어그러지게 아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 돌아와서 나를 중심으로 단결하자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정도의 정치력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앞부분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기자가 직접 유승민 전 대표를 만났나요 혹시?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 의원실에서. 방에서. 네, 이제 그 전에 오전에 예. 기자들하고 마주쳤을 때는 예. 드릴 말씀이 없다. 나경원 대표하고는 따로 만나거나 전혀 한 얘기가 없다. 따로 예. 드릴 말씀이 없다. 이 정도만 반복을 했고요. 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 저녁까지 나오지 않겠으니까 기자들은 들어가라 이렇게 만류를 하더라고요. 네. 네. 유승민 대표 인터뷰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할 수 예. 있으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쪽은 아주 반응이 격앙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상되는 왜냐면, 반응이 좀 나오던데. 손학규 대표를 예. 정리하고 오라는 식으로 말을 했으니까 격앙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아침 회의 때에도 예. 문병호 최고위원이나 임재훈 사무총장 등 예. 손학규 대표 쪽 사람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발을 했는데 한번 예. 들어보시죠. 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안철수, 유승민 두 분도 내년 총선에서 같이 하자며 바른미래당을 또다시 스토킹했습니다. 저는 나경원 대표께서 바른미래당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스토커 노릇을 계속한다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을 낼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참고대 같은 말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자유한국당이나 잘 추스리기를 경고하고자 합니다. 예. 보셨지만 문병호 의원은 당권파, 손학규 대표 쪽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이에요. 사실 나경원 대표의 발언은 점잖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공격적인 그렇죠.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는데 궁금한 거는 나경원 대표가 보수 통합을 얘기하면서 왜 손학규는 내치고 오라 뭐 이렇게 했죠. 손학규 대표는 보수가 아닌가요? 지금 손학규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제 단식을 해가면서까지 정치권의 화두로 띄웠고 예.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 인생을 걸고 예.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걸 이제 거의 당론을 걸고 막겠다 이렇게 하고 예. 있는 상황에서 손학규 대표와는 사실상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선거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손학규 대표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일 거예요. 신한국당에서 정치를 처음 시작을 했고 민주당에 나중에 오기는 했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색채, 안보나 경제나 여러 이슈에 대해서 내는 발언은 사실 어떨 때는 자유한국당과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사실은 같이 갈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너무 먼 길을 일찍부터 갈라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의원들끼리 사실 사석에서 만날 때는 왜 그때 갈라졌는지 네. 우리 당이 계속 있었으면 뭐라도 했었을 네.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 일단 선거제에서 너무 큰 이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당대표를 사퇴할 수 없다고 네. 하는 이유가 만약에 자기가 사퇴를 하게 되면 한국당과의 통합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당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자는 패스트트랙 논의가 약간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된다. 예. 도입이 안 된다. 만약에 근데 연동형 비례제만 일단 선을 넘는다면 예. 다당제가 그러니까 제3정당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예.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네. 있다는 거죠. 그 잠깐 바른미래당 상황으로 좀 가보겠는데 사실 그 나경원 대표의 이런 발언이 나오기 전부터 바른미래당은 지금 시끌벅적해졌어요. 그래서 저러다가는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의 뭐 사실상 분당 상태라고 봐도 될 것 현재 같습니다. 네. 예. 뭐, 당권파와 비당권파. 네. 예. 지금 사실상 거의 분당 상태인데 예. 분당이 공식화되지만 않은 상황이고요. 누가 당을 나갈 것인가를 놓고 지금 서로 떠밀고 있는데 당 대표가 스스로 탈당하지,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당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는 한은 예.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예. 이 상황이 꽤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대표가 직접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선 대표 때문에 당이 이 모양이니 물러나셔야 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없죠. 유승민 말하지는- 의원과 네. 가까운 쪽에서는 좀 네네네. 시끄럽게 얘기가 네. 나오기는 하지만 네네. 그러면 정말
그 나경원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를 퇴진시키고 당이 전체가 오든 아니면 유승민 전 대표가 오든 그래야 보수 통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 얘기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손학규 대표가 퇴진을 한다고 해도 예. 바른미래당의 다른 의원들까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구성을 보면 예. 뭐 크게 보면 국민의당계, 바른정당계 이렇게 말을 하긴 예.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각자의 지역구나 입지나 뭐 당내 역학관계에 따라서 조금씩 예. 생각들이 달라요. 국민의당 출신에서도 또 안철수계 색이 예. 선명한 분들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 대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해도 당장 남은 사람 그 걸림돌이 사라진다고 해도 당장 손 대표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손 대표가 만약에 물러난다고 해도 예. 한국당에 가자고 했을 때 예. 호남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손익 계산을 했을 때 예. 당장 동의를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손학규 대표가 최근에 그저께죠. 최고위원회에서 굉장히 평소와 다르게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한 게 있는데 좀 들어보실까요? 행여라도 바른미래당을 자유한국당에 갖다 바치려는 분들이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자유한국당으로 가시라면 혼자 가시지. 바른미래당을 끌고 갈 생각은 진작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에서도 정작 유승민 의원한테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유한국당 가려면 혼자 가지 당 끌고 갈 생각은 버려라 이런 얘기인데 이때도 유승민 전 대표는 얘기했었죠. 무슨 소리냐 사실무근이냐. 예, 다시 저희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로 돌아와서 진짜 궁금한데 왜 유승민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나선 걸까요? 저 사실 이런 얘기를 기자한테 했을 때는 예. 제목으로 뽑힐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인데 예. 작정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아침에 백브리핑 소위 예. 말하는 이제 따라 붙어서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예.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는 평소의 생각이고 특별히 지금 시기적 배경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큰 틀에서의 지향점이라고 말을 했는데 예. 사실은 이게 지금 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예. 자유한국당이 예. 지금 굉장히 새로 뭐라도 화두를 던져야 되는 예. 위기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 지지율도 10%대 그렇죠. 지금 떨어진 조사도 나왔었죠. 그렇죠.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 특별한 개혁이나 혁신 리더십을 네. 보여주질 못하면서 도로 침박당 소리까지 나온 데다가 예. 또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아들 관련 농담이라든지 그런 구설수에도 휘말렸고 예. 장외투쟁 기간에 좀 오르는 듯했던 지지율 다시 떨어졌고요. 예. 대일 무역 보복 국면도 한국당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그 여당의 친일 프레임이라고 지금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에 좀 무력하게 휘둘리고 있다. 이대로 총선까지도 네. 쭉 휘말릴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지금 한국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타개하기 위한 예. 새로운 뭔가를 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들고 나온 게 안보 프레임 예. 그리고 경제전환 프레임인데 역시 먹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 내에서는 굉장히 네.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개혁 보수 중도 확장에 대한 요구가 예. 터져 나오고 있는 거고 예. 나경원 대표가 본인의 이름으로 좀 이 얘기를 대표적으로 하면서 개혁 보수의 이미지를 조금 가져오려는 것 같아요. 그 지도부에 대한 문제 의식을 조금 희석하면서 예. 우리가 이렇게까지 좀 노력하고 있다. 유승민 전 대표를 데려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예. 그렇게까지 보수 통합에 시도를 예. 하고 있고 예. 만약에 이 제안을 받지 않는다면 예. 뭐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수를 던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고요. 보수 통합이라는 총선을 향한 새로운 프레임을 내던지면서 다른 걸 좀 묻히게 하고 싶다 이런 바람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인터뷰 굉장히 긴 인터뷰인데 꼼꼼히 읽어봤어요. 사실 보수 통합 유승민 관련된 대목은 질문이 몇 개 안 되고 다른 게 많더라고요. 근데 좀 눈에 띄는 대목이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올해 말까지라면서요. 네. 근데 이제 바람으로는 임기는 그때지만 총선이 그렇죠, 임박했으니까 4월이니까. 네. 그때까지 좀 연장해서 하고 싶다 이런 바람이 읽히더라고요.
뭐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예. 뭐,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예. 12월에 다시 뽑았다가 예. 4월까지만 하는 원내대표를 뽑는 것도 예. 조금 약간 뭔가 안 어울리지 않냐 이런 주장이 지금 그쪽에서 나오고 그리고 있기는 사실 하거든요. 이번에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네. 총선 앞두고는 국회에서 사실상 다룰 현안이 없을 거다. 올해도 당장 뭐 법안 처리 안 하고 한참 국회를 열지 않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편한 매체를 택해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여러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살짝 걸치는데 저는 그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문제였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본인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의원들의 생각이 따르겠다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예. 네. 나경원 대표나 자유한국당의 주류는 어쨌든 보수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일단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의 통합을 주장을 하는데 현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일단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당에서는 반문연대를 기치로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반문재인 있어요. 연대. 예, 반문재인 연대. 예. 최근 뭐 일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경제를 거론할 때 유승민, 나경원 의원 나란히 이렇게 예. 입을 맞추기도 했잖아요. 예.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반문연대에 대한 욕구도 있고 예. 안보와 경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냐 예.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황교안의 리더십이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강력하지 않은 가운데 참 황교안 대표는 임기가 언제까지죠? 잠시만 2월에 선출이 됐으니까 예. 거기는 총선 뒤까지 임기가 있는 네네네네. 거죠. 그러면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총선을 치르게 치르고? 됩니까?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라든가 뭐 다른 그 지도부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비대위의 가능성 언제나 열려 있다고 예. 볼 수 있죠. 예. 예. 황 대표가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일 거고요. 예. 지금 당장 양쪽에서 흔들고 있죠. 지금 예. 영남권과 친박계 같은 오른쪽에서 흔드는 세력이 있고 예. 또 비박계 예. 개혁 보수, 중도 보수 바람 왼쪽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소위 잡아당기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잖아요. 예. 황교안 리더십이 잘 작동을 한다면 이 양쪽을 이렇게 휘어잡고 예. 조금 중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이게 사실 본인이 안 보수통합이 그러는데 어떻게 가능합니다. 근데 예.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당내 지분이 있거나 예. 본인의 정치 세력이 확고하거나 예.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카리스마가 뛰어나거나 이런 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와서 당이 확 살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러면 그 체제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게 지금 조금 예. 힘들어진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기 연장을 바라는 속내를 내비쳤으니 내년 총선은 나를 간판으로 치렀으면 좋겠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진 않는데요. 예. 그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예, 예. 이제 물러서게 되면 예. 대행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되는 거죠. 오늘 나경원 대표 인터뷰 내용이나 아니면 보수 통합에 대한 자유한국당 내 의원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보수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예. 의원들이 뭐 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분열로는 도저히 안 된다. 예. 뭐 친박이든 비박이든 다 합쳐져야 된다. 예. 여기서 뭐 전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파별로 자세히 톤을 보면 조금씩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 예를 들어 친박계로 가면 뭐 탈당을 했던 의원들이나 지금 또 밖에 나가 있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오는 건 괜찮다. 오는 것까지는 오케이다. 예. 그렇지만 당 내에서 뭐 중책을 맡는다든지 좀 당내에서 좀 예. 크게 중용이 된다든지 한 번 흠집난 사람들로 취급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적극적인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 예.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예. 좀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김무성 전 대표입니까?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약간 지금 약간 조금 겉돌고 네. 있는 상황인 것 그리고 같아요.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네, 했죠. 네. 예. 그러면서 약간 그 구심점 옛날엔 사실 비박계 구심점이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약간 조금 그런 역할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 비박계 같은데요. 구심점은 누굽니까? 지금 사실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 네, 비박계 예. 의원들은 우리 지금 정말 각자동을 하고 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워낙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예. 지금 뭐 분분한 설이긴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각자 좀 약간 불안과 위기감을 좀 나누고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예. 뭐 이때 김무성 의원이 또 역할을 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아직까지 방에 있는 유승민 대표는 안 나온 것 같네요. 예? 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 사견이지만 만약 유승민 대표가 오려고 했으면 진짜 왔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쭉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는 거지만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예. 혁신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를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변하는 모습이 없으면 예.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럼 유승민 전 대표를 수용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예. 아까 말했다시피 자신을 사실상 바쳤던 그 친박계를 밟고 예. 그런 정치적 딜을 할 만한 그런 정치적 재산도 없고 예.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밀리면 보수 야당이 끝장이라는 그런 위기감을 공유하면서 예. 배포를 절박한 그런 배포를 갖고 승부를 봐야 되는데 정치 신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인지가 약간 의문이 들고 예.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가능성은 당대당 통합이거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당대당으로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 합류를 원하는 일부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을 나와서 흡수 통합이 되거나 합류를 하거나 그렇죠. 근데 그럴 지금 가능성인데 네, 당대당 통합의 네.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 희박하니까 예. 황교안 대표가 예. 우리가 당이 이렇게 변하려고 하니까 유승민 전 대표와 뭐 예. 그를 추종하는 일부 분들이 예. 이렇게 할 테니까 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예. 그때 그 당내 친박계의 반발 같은 걸 어떻게 또 다독일지 예. 굉장히 과제가 놓여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싶습니다. 명분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명분을 만들 가능성도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네, 확실치 않고 네. 이름이 거론됐던 안철수 대표는 사실 2012년 대선인가요? 제가 당시에 안철수 후보 담당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참신, 개혁, 합리적인 개혁 세력의 대표주자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 행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아마 안철수 대표 쪽에서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왜요?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예. 네, 오늘 취재를 해봤는데 아. 자유한국당이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의 일종의 네. 이미지 변화의 그런 예. 수단으로 일종의 유승민, 안철수 정치인을 예. 쓰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이미지 세탁. 그렇죠. 예. 네. 하면서 예. 그렇지만 그 당이 국민들에게 갖고 있는 이런 불신을 씻기 위해서는 예. 당 자체의 본질적 그런 반성과 성찰 이런 게 있어야지 예. 단지 세를 불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당장 자유한국당 행을 결정하기에는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고요. 너무 가버리는 거죠. 네, 예.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근데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얘기하는 걸 봐서는 그 크게 예. 보수 야권 단지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예. 통합이 아니라 크게 보수 야권을 아예 전부 백지 상태에서 해처 모여. 를 빅텐트론인가요? 그렇게 했을 때는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그거 말고도 뭐 5당 5명이 신당을 차린다 이런데도 이름이 오르내리더라고요. 네, 김무성, 네. 남경필, 안철수, 네. 원희룡, 유승민인데 취재해본 결과 뭐 구체적인 뭐가 있는 건 사실 아닌데 이 5명의 공통점이 이제 네. 친박과는 함께할 수 없는 5인이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정계 은퇴하고 사업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보수통합 얘기할 때 나오는 또 다른 당 하나가 있잖아요. 대한한국당 이름을 지금은 우리공화당으로 바꿨죠. 현역 국회의원도 2명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홍문종, 조원진. 일단
자유한국당이랑 우리공화당이 예. 어떻게 좀 통합을 추진할 것인가 이런 네. 궁금증이 많은데요. 일단 한국당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예. 통합을 적극적으로 먼저 추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 바른미래당 네. 후 거기는 우리 이제 그렇게 좀 합치면은 딸려오지 않겠냐 뭐 네, 이런 그 계산을 하는 정도의 거죠. 네, 먼저 추진을 해서 예. 자유한국당이 굳이 득이 될 것이 없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지금 홍문종 조원진 의원이 공천에서 떨어질까봐 불안해하는 의원들에게 약간 바람을 놓고 네.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거기 있으면 당신들 공천 못 네. 받아 일로 와. 네, 그러면서 네. 자꾸 이제 소문을 네. 내고 있는 이런 단계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한국당에서는 만약에 우리 공화당과 연대를 한다면 당이 굉장히 흔들릴 것이다 이런 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와 특히 정당들의 움직임을 보면 실리, 총선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당의 통합, 보수건 진보건 통합을 하는데 항상 명분이란 게 없으면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 왜 합치지 저거 빤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분들은 그 명분, 대의 명분을 뭐로 삼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반문재인 그겁니까? 반문재인이었는데 반문재인이고 예. 이제 안보, 튼튼한 안보,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 예. 그리고 경제. 예, 근데 문제는 경제 성장을 얘기할 때 예, 그게 모두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의 안티 정책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한국당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스스로 느끼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예. 이런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든지 52시간이 문제 있다고 한다든지. 예. 근데 이게 모두 지금 한국당이 새로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지난번에 국회 연설에서 한 얘기는 충격적이었죠. 노동할 수 있는 자유? 네, 근로기준법,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대체할 만한 예. 새로운 노동법을 만들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지금 한국당에서 예. 민부론 이렇게 보고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어요. 민부론, 네. 백성이 부자가 되는 뭐 이런 건가요? 네네네.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예. 아마 빠르면 오늘중으로 뭐 보고서를 낼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약간 무력화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네. 물론 한국당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네. 형태의 근로기준법, 새로운 근로기준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예. 지금까지 내놓지를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지금 국민적 호응을 받을지도 약간 예. 불투명하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 옛날로 치면 무상급식이라든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치면 육아휴직, 예. 뭐 아빠휴직 이런 얘기도 했었고 예. 뭐 그런 좀 정책적 박근혜 전 아젠다, 대통령의 공약은 괜찮은 게 뭐 많았어요. 경제 민주화도 있었고요. 예, 경제 민주화 네. 말은 아니 말만 그쳤지만 네네. 예. 어쨌든 무슨 정당을 얘기했을 때 네. 우리가 이 정부를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권하면 예. 뭘 하겠다. 예. 이런 아젠다를 사실 이 정당의 네. 집권하면 희망을 하나를 네. 줘야 되는데 거기를 만드는 데까지는 아직 예. 미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요. 오늘은 주로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사실 오늘 뉴스 중에는 민주평화당도 뭐 당권파 대 비당권파 시끄럽고 정동영 대표 나가라 말아라 뭐 그렇죠. 안 나가면 우리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이제 총선 이미 총선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네. 증거 중에 하나인데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정계 개편 움직임 언제쯤이나 가닥이 잡힐까요? 의원들이 만나면 다들 입을 모아서 찬바람이 불면 어느 정도 소식이 들려올 거다. 기자들이 다 물어보니까 예. 찬바람이 불면 소식이 들려올 거다. 노래 가사 제목 같네. 그래서 예. 추석 정도 얘기를 많이 해요. 추석. 명절 전후에서. 추석 뒤에 예. 추석 때 지역의 민심을 들어보니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그렇죠, 하더라. 그렇죠. 예. 민심에 따라 나는 네. 이렇게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더 늦게 봅니다. 음. 연말 가까워져야 될 것 연말 같다. 가까이. 왜냐면 자, 뭘 거시겠습니까? 뭘 걸어야 되나요? 그러면은 네. 시기는 연말 정도 된다. 연말이 거의 가까워졌습니다. 예. 갑자기 예. 불안해졌어요. 11월로 땡겨야겠습니다.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그렇죠. 선거법도 걸려 있고. 예, 복잡하기는 한데 내년에 총선 구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 때문에 구도 예측이 진짜 상당히 어렵긴 한데 그렇죠. 사실상
지금 사개특위 위원장도 좀 예. 그렇고 유기준 위원장인데 예. 하여튼 굉장히 어렵게 될 것 같고 어쨌든 정개특위나 사개특위나 둘 다 안 되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대로 내년 초, 내년 네네, 3월 총선 정도에 치르게 처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예. 좀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구도를 예측한다고 치면 의원들의 예측을 제가 네. 그냥 들은 대로 전할게요. 예. 어느 의원들- 당 의원입니까? 제가 이제 야당 예. 출입이다 보니까 예. 주로 한국당 의원들의 예. 말을 전하게 됩니다. 예. 수도권의 경우에는 2%, 3% 차이로 갈릴 것이다. 바람을 탈 것이다. 대체로 4개월 정도 전에 예. 추이를 알 수 있을 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경쟁자는 민주당이겠죠. 네. 민주당 대 한국당 한국당이 격차가 한 2, 3% 정도 될 거고. 아니요. 승부가 2, 3%로 결정이 난다. 예. 승부가 표 차이가 표 차이가 네. 2, 3%로 그러니까 결정.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지거나 이길 거다. 네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 현재 구도로만 보면 야당은 거의 절멸 구도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아, 그렇게 얘기를 네 합니까? 지금 친일 예. 프레임에 거의 예. 뭐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일본이 촉발한 한일 경제 전쟁 이게 사실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 SNS에서는 이런 식의 얘기들도 오가기는 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현재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한 총선에서 우선은 민심을 얻기에는 좀 힘든 특히 상태죠. 수도권에서는 특히 수도권은. 예, 지금 이 상태, 이 구도로는 반드시 절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2, 어떻게든 3% 격차는 굉장히 낙관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보통은 수도권에서 예, 2, 3%로 예. 갈린다. 예. 4개월 전까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든 프레임을 4개월 예. 전에 바꿔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꼭 여당에 전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 같지도 않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황교안 대표에 달렸다. 예. 만약에 이 도로 침박당 비판을 넘어서 당내 공천을 좀 제대로 확실하게 해낸다면 희망이 예.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결론은 볼 것도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저랑 자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잘하실지 약속하세요. 긴장됩니다. 그래 오늘 고맙습니다.